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바로크 미술 두 번째 시간으로 플랑드르 지역의 시민 바로크 미술과 렘브란트와 루벤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 계급이 자체적으로 다스렸던 암스테르담에서 미술은 어떤 유럽의 지역들보다 빨리 시민예술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무역을 통해 경제적 부를 이룬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기존의 귀족들이 원했던 대형 초상화가 아니고 아주 작은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림은 거실을 장식할 수 있는 작은 그림으로 그 그림들을 되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화가들은 풍경화, 정물화, 풍속화 등을 연달아 그렸습니다. 이런 풍속화들에는 자유로우면서도 경제적 근면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네덜란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귀족과 달리 시민의 취향과 경제적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의 그림 역시 계층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부유한 계층은 풍경화나 초상화를 원했고, 특히 카펠라가 그린 고요한 바다와 배들은 수평선을 그림의 밑부분으로 떨어뜨려 구름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하늘 풍경을 캔버스에 가득 담은 전형적인 17세기 네덜란드의 바다 풍경화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의 근원이 되는 바다 풍경을 화가들에게 즐겨 청탁하곤 했습니다. 그보다 더 시민계층은 실내 풍속화를, 그리고 더 아래 계층들은 기품보다 솔직함과 명랑함이 느껴지는 초상화를 원했습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 우유를 따르는 하녀는 중산층 가정의 아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풍경을 담고 있음에도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통해 검소한 부엌을 온화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시킨 걸작입니다.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처럼 세세하게 담아낸 그림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변치 않는 삶의 진리와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들이죠. 그러나 이토록 뛰어난 솜씨를 자랑했음에도 당시 네덜란드에는 워낙 화가들 수가 많아서 대부분의 화가들은 가난을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페르메이르의 유명한 다른 작품 회화의 알레고리 역시 이런 홍보용 그림이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 이 작품이 죽음을 앞둔 화가의 일종의 유언, 즉 화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에 담으려는 페르메이르의 노력이 만들어낸 걸작이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화가는 이젤 앞에 앉은 자신을 그려 넣음으로써 관람자와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족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벨라스케스의 위풍당당함과는 또 다른 방식의 자기응시입니다. 머리에 월계관을 얹은 채 환히 빗속에서 기품 있는 포즈로 서 있는 여인은 그리스 신화 속 음악의 뮤즈인 클리오입니다. 여인의 모습은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뒷벽에 꼼꼼하게 그려진 대형 네덜란드 지도는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화가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화가가 선호했던 노란색과 푸른색 계열로 색조가 통일되어 그림은 한층 차분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커다란 커튼과 정면의 빈 의자가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구나 장식 등이 모두 17세기 네덜란드 일상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음에도 신비한 여인의 모습과 빛의 미묘한 사용으로 인해 이 그림은 영혼을 보여주는 듯이 아련합니다. 어느 시기나 황금기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플랑드르 지역인 네덜란드의 시민 바로크 역시 1630년에서 1670년 약 한 40년간이 절정기였습니다. 이 절정기 동안 렘브란트의 몰락과 페르메이르의 빠른 죽음이 있었고요. 시민들은 그들의 그림에 금방 실증을 냈고 이웃한 루이 14세의 궁정미술과 같이 화려한 예술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시민계층의 희망과 욕구를 솔직하게 담아낸 그림들을 좋아하던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부자가 되면서 귀족 스타일의 그림을 원했습니다. 20대에 이미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칭송을 받던 렘브란트 판네인이 40대에 들어서 그림 주문을 받지 못해 명락한 것은 시민계층의 취향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무역으로 부자가 된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은 더 이상 야경과 같은 솔직한 그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야경이라 불리는 이 대작은 프란스 바닌코크 대장의 시민 경비대를 그린 집단 초상화입니다. 원래는 이 정도로 어두운 그림은 아니었으나 보존상의 문제로 인해 원작보다 더 많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림 속에는 28명의 성인과 3명의 어린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왼쪽에 선 검은 옷의 남자가 프란스 바닌코크 대장이며 그 옆에 흰 옷을 입고 모자를 쓰니까 부관 빌렘 반 루이텐부르크 중위입니다. 그림은 바닝 대장이 부관에게 대원들을 정렬시키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어지럽게 그려진 창들은 이들이 훈련받은 정예부대가 아닌 시민 경비대임을 암시합니다. 복잡한 인물들의 개성을 개별적으로 살린 동시에 전체적인 통일성과 생동감을 잡아낸 솜씨에서 렘브란트의 천재성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30대 초반에 그렸으며 그림이 완성된 1642년에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렘브란트의 인생은 화가로서도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내리막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시민 계급은 더 이상 야경처럼 솔직하고 활달한 집단 초상화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온 화가들의 그린 고상한 그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청탁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렘브란트와 페르메이를 비롯한 화가들의 처지가 궁핍해진 것은 마치 튤립 파동처럼 화가의 수가 호경기를 타고 지나치게 많아진 탓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파산 선고까지 받은 렘브란트의 만년이 몹시 비참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망하던 해에 그린 자화상에서 렘브란트는 이 모든 산산한 인생사를 달관한 듯 또는 비웃는 듯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띤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플랑드르 남부에서는 화가들의 군주이자 군주의 화가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로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았고 외교관으로서 플랑드르, 스페인, 영국, 프랑스 궁정을 넘나들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루벤스는 160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뒤 1608년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100명 이상의 도제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해 종교화와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한 그림들을 공장에서 생산해내듯 만들어 전 유럽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1620년에서 1640년 동안 약 20년간 그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였고 로마, 파리, 런던, 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주문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유럽의 대부분의 왕실이 주로 신화를 주제로 한 그의 관능적인 작품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루벤스 작품의 특징은 활달함과 역동성, 화려하고도 균형 잡힌 구도, 인체 묘사의 능란함 등에 있습니다. 특히 풍만하고 역동적인 여성 누드의 묘사에서는 누구도 루벤스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루벤스는 이때까지 얌전하고 우아하게 드러놓은 비너스 정도에 그치던 여성 누드에 활달함과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레우키푸스 딸들의 납치는 제우스와 레이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 카스토르와 플록스가 레우키푸스 왕의 딸들인 포이웨와 힐라에이라를 납치해 강제 결혼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왼편의 큐피드가 다소 사악하게 묘사된 점도 눈에 띕니다. 화면을 꽉 채우는 인상적인 구성과 몸의 역동성을 표현한 활달한 기법, 또 감각적이고 능란한 형태와 색채는 바로크 회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1630년 루벤스는 그의 아내 이사벨라가 죽은 지 4년 뒤 53세의 나이에 16살의 소녀 엘렌 푸르만과 재혼을 합니다. 엘렌은 1930년대 이후의 루벤스의 작품 세계에 관능미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루벤스는 말년에도 이 영감을 살려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62세에 안트베르펜에서 통풍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렘브란트와는 정반대로 젊은 아내와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